이것도 아이들한테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애들한테 가서 정사각형 그려봐. 그러면 애들 다 그립니다. 정확히 그리는 게 아니라 대충 그려. 그러면 애들이 정사각형을 다 그려야 돼요. 근데 정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을 얘기해봐. 논리적으로. 그러면 말을 못합니다. 예. 지금 선생님들한테 물어도 얘기를 못하세요. 정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얘기 못하십니다. 예. 자, 정삼각형을 그리고 정오각형을 그리고.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정삼각형과 정사각형과 정오각형, 정육각형을 다른 도형인 양 가르쳐요. 근데 이 도형은요, 다른 도형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수학은 뭐라 그랬나요? 어떤 규칙성을 알아내는, 창의적으로 알아내는 학문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규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정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을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시작점을 정한다. 그리는 방향을 설정한다. 한 변을 그린다. 한 외곽만큼 돈다. 3, 4번 과정을 4번 반복한다. 논리적입니까? 네, 엄청난 논리적이죠. 그럼 오각형을 한번 보세요. 오각형은 자, 시작점을 정한다. 시작하는 방향을 설정한다. 한 변을 그린다. 한 외곽만큼을 돈다. 이게 4번이죠. 이게 72도죠. 3, 4번 과정을 5번 반복한다. 이거랑 이랑 틀립니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다각형은요, 공통적인 규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규칙성을 가르쳐주는 게 진짜 도형에 대한 공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규칙성을 안 가르쳐요. 육각형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1, 2, 3, 4. 그죠? 똑같죠? 똑같은 규칙성을 가르칩니다. 단지 뭐가 틀려집니까? 이건 120도잖아요? 자, 이제 규칙성이 보이시죠? 그죠? 네. 규칙성이 보이시죠? 규칙성이 보입니다. 사실 이 규칙성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암기가 아니라 규칙성이 어떻게 보이느냐. 외곽의 합은 당연히 360도입니다. 왜냐면 삥 돌아서 원래 위치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 3으로 나누냐, 4로 나누냐, 5로 나누냐. 그러면 이제 아실 겁니다. 정칠각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칠각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60이 7로 나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칠각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잠시만요. 원장님, 제가 좀 이따 한 30분에 전화 드릴게요. 자, 요거를 갖다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얘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볼 스프라이트를 좀 불러서 얘가 이제 다각형을 그리도록 만들게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무대는 아무래도 우리 좌표를 무대로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볼 스프라이트를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좀 천천히 예. 줄일게요. 자, 볼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 얘한테 스크립트 탭을 설정을 하시면 이제 여기다 코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뭐를 클릭했을 때 하겠습니다. 초기화하겠습니다. 네, 초기화는 먼저 번 그렸던 거 지우는 게 초기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먼저 번 그렸던 거 지우기. 이렇게 하고요. 초기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1번 과정 갑니다. 1번 과정이 뭐냐? 시작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펜을 올려서 가겠습니다. 왜냐면 시작점 가는데 그림은 그려지면 안 되잖아요. 네. 펜 올려서 시작점으로 가겠습니다. 펜에 지우기가 0. 0용으로 갈게요. 0. 네. 시작점을 0용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1번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얘가 1번 과정입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과정 가겠습니다. 처음에 출발하는 방향을 정할게요. 위로 출발하겠습니다. 위로. 그죠? 저 위가 얼마냐면요. 0도입니다. 0도. 위가 0도예요. 방향이. 예. 2번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번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거든요. 3번 과정 만들겠습니다. 3번 과정은 한 변을 그리는 거죠. 한 100만큼 움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전에 뭐가 돼야겠습니까? 펜 내리기. 그죠? 펜 색깔도 좀 정해줄까요? 색깔도 좀 정하고 굵기 정도까지는 이렇게 정해주면 좋겠죠. 네, 굵기는 3으로 하겠습니다. 펜 색깔은 여기 딱 눌러보면요. 이 마우스가 손가락으로 딱 바뀌죠. 이 손가락이 찍어대는 색이 이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3번 과정입니다. 이제 100만큼 가는 거예요. 100만큼 갚습니다. 이제 4번 과정 가겠습니다. 4번 과정은 90도 돌기이잖아요. 저는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렸습니다. 예, 그래서 90. 이게 이제 3번, 4번 과정입니다. 3번 과정, 4번 과정. 예. 얘를 몇 번 반복한다? 사각형이면 4번 반복하면 됩니다. 3, 4번 과정을요. 그죠? 예. 그래서 반복하는 기호가 여기 있습니다. 예. 몇 번 반복하냐? 4번 반복한다. 근데 이렇게 두면요. 너무 빨리 그려요. 그려버리거든요. 네, 보이지가 않아서 속도 조절을 위해서요. 속도 조절을 위해서 여기 몇 초 기다리기 이걸 좀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변을 1초에 하나씩 그리게 했습니다. 1초 너무 더디거든요. 그래서 한 0.2초 정도로 한 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각형을 그리죠. 네, 한번 그려볼까요? 사각형 그려지죠. 그럼 오각형을 그리려면은 여기가 몇 번 반복하기가 돼야 되고요. 5번 반복하기가 되고, 여기 각이 72도가 되면은 오각형이 되겠죠. 네. 그 각도도 그냥 입력하지 않고 반복하기를 가지고 360 나누기 적어도 저거 각도로 돌리기도 되겠네요. 좀 더 하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가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쳐야 되느냐?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입력 한 번만 하면. 예, 입력 한 번만 하면 제가 되도록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아까 했듯이 변수를 좀 만드는데요. 몇 각형을 그릴 것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각형을 그릴래, 몇 각형을 그릴래 하면 지가 이제 그리게. 예, 그래서 N각형이다 이렇게 넣을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논리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아이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도록 교사는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니 그죠?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죠, 애들이. 그래야지 애들이 사고 맞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애들이 막 사고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N각형 이렇게 맞습니까? 네, N각형. 그러면요, 예,
그러면 이제 몇각형을 그릴 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충 한 이 정도에서 묻겠습니다. 예, 몇각형을 그릴까요? 이렇게 묻게 만들고요. 예. 그러면 대답을 해주면 이 대답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변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대답으로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 여기까지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제가 여기 일부러 뗐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몇각형을 그릴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육각형을 그려라. 이렇게 대답을 딱 해주면 이제 이 N각형이라는 저장 공간에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육각형을 그려라. 그러면 N각형, 이게 지금 눌러보십시오. 6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6번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외곽은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십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360 나누기 n이 돼야 되는 거죠. 60 나누기 n각형. 이렇게 되면 이게 외곽의 크기가 되죠. 그죠? 네. 얘를 갖다 어디 넣어주면 되냐?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몇각형을 그릴래? 칠각형. 아까 우리 칠각형이라는 거 없지만 그리긴 합니다. 예. 굉장히 칠각형을 그렸습니다. 정확한 칠각형은 아니겠지요. 근데 우리 육안으로 그거 구별됩니까? 똑같은 거죠. 팔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팔각형. 그랬습니다. 팔각형 겨우 그렸죠. 십각형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상동에서. 예, 십각형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아이들한테 문제 제기입니다. 다시. 십각형을 못 그리네? 왜 못 그리냐를 이유를 물어봐야죠. 왜 못 그리냐? 지금은 변의 길이가 100으로 이미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각형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커져서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변의 길이를 조절을 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변의 길이를 설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가면 되죠. 그럼 애들이 변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변의 길이는 줄어드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고민을 해야겠죠, 애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400이라고 쳤습니다. 400을 얼마로 나누냐? N각형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다각형의 크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넣느냐? 한 변의 길이에 넣겠습니다. 그럼 십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0.1초 빼버릴게요. 네. 빨리빨리 그릴게요. 십각형을 그려라. 제가 뭐를 잘못한 거죠? 십각형을 그려라. 네. 십각형을 그려라. 사각형을 그려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뭐를 줄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능력을 줍니다. 논리를 줍니다. 진짜. 지금까지 했던 교육하고 완전히 다른 교육이 돼요. 진짜 이거 자일만 교육하면 엄청나게 애들이 논리성이 커져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이 가져야 될 능력인 거죠. 이제 그게 그쪽이요. 제가 요거를 한번 이렇게 떼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자꾸 흔드는 게 다각형 하나 그리는 거지 않습니까? 요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0번 반복하기에 얘를 넣으면 다각형을 10개를 그립니다. 그죠? 한번 붙이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 팔각형을 그려라. 10번을 그립니다. 근데 시작하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만 돌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시작하는 방향을 한 개 그릴 때마다 한 10도씩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팔각형을 그려라. 이렇게 10개의 팔각형이 그려지죠. 그러면 몇 번을 10번 반복하기 아니라 10도씩 돌렸으니까 여기를 36번 반복하기 하면요. 삥 돌리겠죠? 오각형을 그려라. 한 번 그릴 때마다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요? 색깔을 얼마만큼 바꾸기. 이렇게요. 자, 오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애들이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되게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육, 우리가 기존의 교육으로 페이퍼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애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하거든요. 자, 제가 십각형을 그리겠습니다. N10 십각형을 그립니다. 이 십각형의 변의 합이 얼마일까요? 이겁니다. 400입니다. 그죠? 400을 n각형으로 나누고 또 십각형이면 또 곱하기 10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400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어디에 해당하는 논리겠습니까? 원주율을 구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원주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마 틀림없이 그럴걸요. 원주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3.14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주율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까, 애들이요? 거의 모릅니다. 근데 원주율의 의미는요, 여기까지 확장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라디안이라는 각도를 쓰지 않습니까? 이 라디안이라는 각도가요, 원주율의 개념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라디안이 이렇지 않습니까?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요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삥 돌라서 180도는 몇 라디안이냐? 파이 라디안입니다. 3.14 라디안이죠. 대략적인 값이에요. 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80도는 파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 예, 호도법을 이렇게 라디안 각도로 180은 파이 이렇게 씁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원주율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원주율의 개념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르쳐요. 아이들은 몰라요. 고등학교 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이런 거 가르치면요, 난생 처음 본 것처럼 애들이 느껴요.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원주율입니다. 원주율. 파이라디안입니다. 파이라디안. 그래서 이제 원주율이 뭐냐면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죠. 예. 근데 이 원의 둘레를 어떻게 구하느냐죠. 원의 둘레는 이렇게 구합니다. 원에 접하는 다각형을 그려서 이 다각형의 변의 합이 원의 둘레죠. 변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원의 둘레에 더 근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라는 값이, 원주율이라는 값이, 파이라는 값이 3.14 1592 6535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화면에 보일 거예요. 그럼 반올림하면 얼마가? 이렇게 3.14 1593 이라는 값의 근접함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